자, 이번엔 4주차 선택합동 5번 문제 하겠습니다. 자, 이 주제는 이항기수, 이항정리가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 이항정리도 중복적과 더불어서 좀 별도의 개념 학습이 좀 필요한 단원이에요. 이거는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 모르겠으면 꼭 개념 인건강의를 찾아가지고 좀 우직하게 좀 들어줘서 꼭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느낌으로 또 하면 안 돼요. 약간 결이 좀 다르죠. 좀 느낌 보면 알겠지만. 왜냐하면 이항정리 자체가 어디서 파생된 거냐면 말 그대로 항이 두 개인 정리야. 항이 두 개를 전개한 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확통 뭐 이런 경우인수보다 그냥 A 플러스 B라고 하는 항이 두 개인 식을 n번 거듭 제곱한 식, 이게 이항정리거든. 그러면 저 이항정리가 이제 왜 중요해지냐면 나중에 통계로 들어가면 이항분포, 독립시행 쭉 연결되면서 여기에 좀 바탕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약간 좀 뭐 앞에 순열주와 뭐 경인수 했던 거랑 이게 무슨 관계인지 약간 느낌이 들고 문제를 봐도 약간 좀 이거 좀 다른 결이 있는 느낌이 드는데 나중에 이게 통계로 가면서 이제 쭉 합쳐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명심이 된 거. 이 식은요 항등식이야. A 플러스 B에 무엇이 들어가도 항상 성립이라고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식을 전개했을 때 n 컨비네이션제로 A의 n승, 여기다 B의 0승을 또 써볼게 내가. 거기 없지만 그 다음에 플러스 n 컨비네이션 1 A의 n-1승 B의 1승 이렇게. 마치 첨자가 무슨 희소처럼 하나가 줄고 하나 커지고 있죠. 그 다음은 n 컨비네이션 2 A n-2승 B 2승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n 컨비네이션 n-1 A의 1승 B의 n-1승 그리고 NCN A제곱승 B의 이렇게 됩니다. 마치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항정식은 이건 A 플러스 B라고 하는 이 다항식을 n번 곱하는 거잖아. 여기서 A를 몇 번 뽑는지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모두 n개가 있는데 n개 중에서 A를 n번 뽑았어. A를 n번 뽑아 식을 전개해주게 되면 B는 한 번도 안 뽑은 거지. 이 식을 다항식 전개하는 과정에서 A를 n번 쫙 뽑아서 그래서 A n승이 되고 B를 한 번도 안 뽑았으니까 B 0승이 되는 거죠. 그럼 그런 경우에서는 어떻게 될까? n개에서 B는 제로개 하나도 안 뽑고 나머지 n개 뽑은 거니까 nC 제로, B는 빵개니까 진짜. 이번엔 B를 한 개를 뽑고 나머지 n-1개를 다 A를 뽑는 거야. A 뽑다가 마지막에 B 뽑을 수도 있고 A 뽑다가 중간에 한 번 B 뽑고 또 A 뽑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n개의 자리에서 하나를 뽑아서 이게 바로 이제는 B를 한 번 뽑는 거고 나머지 다 A를 뽑은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경우는 모두 몇 가지가 있다. n 컨비네이션 1만큼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죠. B를 두 번 뽑으면 나머지 A는 n-2개를 뽑는 거니까 n개에서 두 개를 뽑아가지고 B를 집어넣고 나머지는 다 A를 집어넣자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다항식의 이 경우의 수가 모두 NC2만큼 있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다. 이런 패턴대로 쭉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B를 모두 n번 뽑고 이번엔 A를 하나도 안 뽑는 거죠. 다 BBB 뽑는 거니까. 그런 경우 n 자리에서 n개를 뽑는 즉 경우는 한 가지죠. 그래서 NC제로와 NCN도 한 가지씩이니까 이 개수값과 1이겠습니다. 이게 이항정리 공식이에요. 그리고 이항정리 공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항등식이다. 항등식. 저기 A, B에 뭐 특정한 어떤 조건이 있지 않죠. 이민수가 다 들어도 돼. 즉 A에다가 1, B에다가 0 집어도 되고 A에다가 1, B에다가 1 집어도 되고 만약에 A, B에다가 1, 2를 집어넣을까? 한번 예를 들어서 A에다가 1 넣고 B에다가 1 넣고 그럼 좌변식은 어떻게 되죠? 1 더하기 1이 2가 되겠지. 2의 인승. 우변은 어떻게 될까? 밑이 다 1이니까 다 뭐 1이지 뭐. 거듭지고 다 1이니까. 그래서 앞에 컨비네이션만 더 남겠네. 그래서 NC0, NC 해가지고 NCN이라고 하는 이러한 컨비네이션을 표현된 급수. 이 합이 바로 2의 n승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시그마로 쓰게 되면 시그마 K가 0부터 N까지 N 콤비네이션 K라고 쓰면 되겠네요. 이런 N 플러스 1개의 콤비네이션들의 이 합, 이 급수가 바로 2의 N승이랑 똑같다고 하는 되게 유용한 식 같은 데만 만들어집니다. 항등식이니까 저기다 뭐 2를 넣고 2를 넣고 뭐 마이너스를 넣고 뭐 해도 다 마찬가지죠. 마이너스를 마이너스도 되고 5만까지 다 만들 수 있겠다. 항등식이니까 A에다가 뭐 3 집어넣고 B에다가 뭐 1 집어넣고 해도 되고요. 뭐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보통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붙어진 1과 1을 집어넣는 식이 오른쪽식 매우 간결하게 딱 떨어져 나오니까 보통 이걸 많이 공식으로 외우죠. 이 콤비네이션 합은 이 N승이냐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저 교과서에 나온 저거 말고도 다양한 식을 그때그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항등식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이 이렇게도 볼 수 있겠다. 그러면 저걸 마치 A에다가 뭐 1을 집어넣고 X에다가 B에다가 X라고 넣은 미지수 X 많이 쓰니까 이거 집어넣을게. 이런 식으로. A에다가 1을 넣고 B에다가 X를 집어넣고. 그렇죠? 그럼 1 더하기 X가 되는 거죠. 마치 X 플러스 1의 N승이라고 다항식이다 생각해 봅시다. 이 다항식은 이 항등식에 따르면 A에다 1 들어갔어요. A에 1 들어갔으니까 A는 그냥 무시하면 되고 어차피 C니까 다 1이지. 그 다음에 B에다가 지금 뭘 집어넣어서 X를 집어넣습니다. X를. 그래서 이걸 쭉 정리해보면 N 콤비네이션 제로 하고 X의 0승. 어차피 N 1이니까. 그 다음은 N 콤비네이션 1, X의 1승. 다음은 N 콤비네이션 2, X의 2승. 이렇게 표현되겠죠. 쫙 해서 마지막에 오는 N 콤비네이션 N 하고 B의 N승으로. X의 N승으로. B에다 X 집어넣습니다. 1 플러스 X의 이 N제곱의 다항식을 쭉 정리해주게 되면 이런 다항식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N차 다항식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다. 오케이? 항등식이니까. 그럼 우리가 X에다 또 다른 거 집어넣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다항식을. 다항함수 미가함수죠. 미분도 할 수 있겠지. 미분도. 미분해주는 식도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항등식에서 파생되는 식은 무궁무진한 거야. 이건 막 뭐 집어넣고 막 만들 수 있고, 심지어 미분 때려가지고 나오는 식 갖고 또 할 수도 있고, 미분 또 때릴 수도 있고, 미분 뭐 2번, 3번 막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 응용한 문제는 되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거 막 복잡하게 막 미분도 하고 뭐 집어넣고 하는 거. 다 어떻게 되는가? 이 항등식에 다 파생된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공식들을 하나하나 외우지 마시고, 이게 항등식이다. 그래서 여기다 뭔가 적절한 걸 집어넣어서 계속 어떤 식을 파생시킬 수가 있다. 이 커다란 거시적 관점을 갖고 있으면 이제 문제 풀 때 더 복잡하다 하더라도 이 기본 로직으로부터 이 항등식이니까 요거 대입해보고 또 미분한 다음에 또 요거 대입해보고 그 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야. 되겠죠? 요거는 미분해주게 되면 식을 nx 플러스 1에 n 마이너스 1 식이 되고 이제 오른쪽 식을 미분한 식이 나오겠죠. 상수한 개는 없어지고 보면 nc1 나올 것이고 요 2가 튀어나가면서 플러스 2 곱하기 nc 맨 마지막에 n이 튀어나가면서 ncn x의 n-1승 이렇게 이제 n-1승이 최고차 차수가 되는 이런 식의 또 하나의 또 항등식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미분 또 때리면 2번 미분해가지고 또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다양하게 무궁무진한 식을 만들 수 있겠다. 자, 이거 지금 제 약식으로 정말 짧게 설명한 건데 좀 진중하게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중생고 이상 선택학동 보는대학 친다 치면 이항 정리는 좀 그래도 눈여겨봐야겠다. 나왔을 때 반드시 뭔가 푸는 관점과 로직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꼭 개념 정리를 좀 여러분이 스스로 인강 찾아보고 해가지고 깊게 한번 보세요. 알겠지?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봅시다. 이게 기본 2항정 설명한 내용이고 문제로 와서 볼게요. 자, 문제는 제10은 나를 보시게 되면 그래서 5 플러스 2x 요거에
10승을 전개했을 때 x의 k승의 개수를 ak라고 하자. 전개해주면 a0 a1x 이렇게 해가지고 a 10 x의 10승 이렇게 된 겁니다. 아까 여기다가 이제 b에다가 x 집어넣고 이런 식의 전개된 방식을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럼 저기 지금 a 자리에 지금 5 집어넣고 b에다가 지금 2x 집어넣은 거야. 아까 얘기했지. 항등식이니까 여기다가 넣어서 만들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여기 들어갈 여기 a 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가고 b에 들어갈 자리에 2x가 들어갔다가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그러면 이 공식 같은 이 결과에다가 a 자리에다 5 집어넣고 b에다가 2x 집어넣은 식을 쭉 쓰면 되겠다. 이제 식을 한번 써봅시다. 이 공식에 맞춰가지고 그럼 n 컨비네이션 지고 a에다가 뭐가 들어갔어? 5가 들어갔죠? 그리고 5에 n승 b에는 2x 들어갔지. 2x에 0승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 1, 2 점점 차수가 커지죠. n 컨비네이션 1 다음에 5에 n-1승 그리고 2x 요거에 1승 쭉 해가지고 땡땡땡 해가지고 마지막에 여기까지 n 컨비네이션 n 5에 0승 곱하기 2x의 n승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식을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정의된 식이에요. 잠깐만 이렇게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눈이 노안이 왔나? 첨자를 보니까 60이네요. 10이 아니야 10이야. 그래 미안하다. 내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숫자가 잘 안 보입니다. 60 이제 9포인트 조그맣게 쓰니까 더욱더 안 보이네요. 이게 어디까지 가는 거야? 60까지 가는 거죠? 60승 59승 이렇게 5에 0승 그다음에 60승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숫자가 지금 오케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급수는요 시그마를 통해 또 표현할 수가 있죠. 여러분 시그마 공식을 또 알고 있으니까 이걸 시그마식으로 한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60 이거 다 n이 들어가서 60 돼야 되는데 다 60이라고 60 자 60 컨비네이션 60 숫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그마 k가 0부터 60까지 이렇게 둬서 60 컨비네이션 k 0부터 60까지 가는 거 맞죠? 그러지? 요 5의 요 지수는 60 마이너스 k 0 들어가면 60부터 해서 60 들어가면 0까지 가는 거 맞죠? 그러지? 2x의 k승 이렇게 됩니다.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뒀을 때 이 ak라고 하는 거는 이 x의 거듭제곱식에서 앞에 있는 개수니까 다시 이 식을 좀 정리해가지고 x에 관한 다음 식이랑 x 앞에 붙어있는 개수로 좀 더 식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알죠? 자, 이건 지수 붙이기에 따라 이 k승과 x의 k승은 쪼개지겠지. 그래서 식을 다시 쓰면 시그마 k가 0부터 60까지 60 컨비네이션 k 5에 60 마이너스 k 곱하기 2의 k승은 따로 떼. 따로 떼고 x의 k승 이렇게 보면 되겠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이 k번째 ak 저 기수는 뭐가 되냐면 이거죠. 여기까지. 이게 x의 k승. 이거로 ak 개수가 되겠다. 그래서 문제 지금 k번째 기수 ak를 지금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식을 볼 수 있겠죠? 자, 이해됐죠? 자, 그러면 ak식이 다시 써볼게요. 자, ak식은 컨비네이션 이걸 풀어주게 되면 60 팩토리얼 그렇죠? 이제 k 팩토리얼 곱하기 60 마이너스 k 팩토리얼 이렇게 곱하기 요것도 5에 60승은 빼주시고 마이너스 k승이니까 이거 k로 묶어주면 5분의 1로 들어가서 5분의 2의 k승 이렇게 식을 바꿀 수 있겠다.
이게 바로 이제 K번째 기수인 겁니다. 이 다음 식에 K번째 기수 AK의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 기수값 중에서 가장 큰 거하고 그 두 번째로 큰 거가 몇 번째인지 구하는 거죠. 첨자가 지금 있잖아. 첨자가 P하고 Q가 들어갔으니까 첨자 Q 가장 큰 놈 AP랑 두 번째 큰 거 AQ 요 P랑 Q를 구하라고 했는데 몇 번째가 제일 큰지 그리고 그 다음 큰 거는 또 몇 번째인지 몇 번째지를 구하면 되겠어요. 이해되나요? 자, 이거에서 제일 큰 놈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구하지? 팩토리얼도 있고. 복잡하네요. 자, 근데 여러분도 이거 1회차 때 같은데 실전 쓰기 문제 B형이었나? B형 2번 문제 그 다음 주 보는 거 기억납니까? 그때 어떻게 풀었죠? 그치, 그거 수열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였잖아. 그때 컨비네이션 막 나왔는데 그 문제 여러분 찾아보세요. 1회차 B형 1-2번 문제 논지 2번 논지 2-1번 그거 할 때 여러분들 그 식에서 어떤 일을 갖고 2-2로 넘어와서 2-2번에서 최대값이 바로 수열의 최대값 구하는 거거든. 이거 수열이잖아요. K가 지금 자연수니까 자연수로 이루어진 함수식이니까 이건 수열로 인식하시면 돼요. K라고 하는 자연수로 이루어진 수열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문제를 풀자. K가 지금 0부터 60까지 범위에서의 정의된 이 식의 최대 구하는 거야. 오케이? 이거의 최대를 구하는 자, 어떻게 구할까? 다음 같은 증가수열, 감소수열 전원적인 풀면 됩니다. 이게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함수값이 어떻게 돼? A0부터 점점 가다가 정점을 찍고 이렇게 내려올 때 이때가 최대가 되는 거잖아요. 함수 그래프의 영상. 즉 증가수열의 정의를 만족하는 AK 플러스 1이 AK보다 큰 부등식을 만족하는 K 범위 그리고 그 다음은 반대로 감소하니까 AK가 AK 플러스보다 큰 즉 감소 수열의 정의를 만족하는 이 터닝 포인트가 된 요점 여기서 우리가 최대가 되는 그 K번째가 나오겠죠. 그리고 앞에 뒤에서 두 번째 큰 게 나올 것이고 이렇게 찍고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요거를 수열을 인식하고 수열의 최대값 구하는 거를 갖자. 수열의 최대값 구하기. 자, 이거는 1회차 B형 2-2번입니다. 요거랑 거의 똑같아요. 그때 배운 바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놈을 풀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이 식 풀어가지고요. AK랑 AK 플러스 1 부등식을 만족하는 젠 K분이 구하면 돼요. 자, 여기서 5의 60승은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양변 똑같이 상수항 소거되면 없어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60 팩토리 마찬가지죠. 다 상수죠. 다 지워. 이것도 이제 불필요하고 요거만 생각하면 돼. 이제 K 팩토리얼 60 마이너스 K 팩토리얼 분의 1 곱하기 5분의 2의 K승.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K 플러스 1 들어간 거니까 이제 분모에 K 플러스 1 팩토리얼. K 플러스 1 들어가면 빼면 59 마이너스 K죠? 59 마이너스 K 팩토리얼 분의 1 하고 5분의 2의 K 플러스 1승. 이렇게 이제 부등식을 줄 수 있겠다. 언더스탠드? 이거 이제 나눠주면 되겠죠? 이거 나눠주면 이거 없어지고 싶고 하나만 더. 그 다음에 K 팩토리얼 K 플러스니까 팩토리얼 소거되는 이제 이거 만들고 싶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죠? 요거는 60 마이너스 팩토리얼은 59 마이너스 팩토리얼이니까 요거를 또 나눠주면 되겠다. 그래서 나눠주게 되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60 마이너스 K로 다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 나오고 요거랑 요거 나왔으니까 크로스에서 K에 관한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겁니다. 이제 가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요거 어쨌든 못하니까 바로 1차 부등식의 해집합 풀어줄게요. 자, 이거 얼마 나오냐면 K가
7분의 115 이렇게 되네요. 7분의 이게 숫자가 잘 115 하죠. 그래서 이제 K가 0부터 시작해서 1, 2 해가지고 요 근사값 나눠주게 되면 7은 7 다음에 45니까 6, 7에 40이죠? 42 하고 16.xx가 되는 거지. 그래서 16까지 정수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주의할 점은 이 부등식의 해집합 0부터 16까지는 무엇을 만족하는 해집합이었습니까?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였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0 집어넣으면 A0, A0 이런 공이 되는 거고 1 집어넣으면 A 이런 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만 보고 학생들이 그럼 16대 7이라 생각하는 들이 아니야. 16을 집어넣으면 17더 큰 거죠. 이 부등식의 해가 바로 K였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A 17까지가 커집니다.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반대로 두둥은 반대는 어떻게 될까? 반대가 되면 다 똑같은데 두둥은 반대니까 17부터가 들어있죠. 그래서 17을 들어가게 되면 17이 18보다 크다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되면 그래서 18보다 17이 큰 거야. 그 다음은 또 A 19 이렇게 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가 되는 거는 바로 우리가 모임을 알 수가 있다. A 17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저 최대가 되는 B값은 바로 17인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 큰 거는 17을 사이에 앞에 있는 거 A16과 뒤에는 A18 둘 중에 하나는 따지면 돼. 둘 중에 하나. 그래서 A16하고 A18을 직접 계산해서 따지면 됩니다. A16, K16 집어넣으식 계산하고 A18 집어넣으식 계산해가지고 둘 중에 누가 큰지 비교하는 거니까 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실제 해보고 다 맞춰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그 시끌거리하게 다 숫자 집어넣어 계산하는 걸 자체는 제가 보여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대소 비교해가지고 두 번째로 누가 더 큰 건지 실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숫자 넣어서 계산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항정리 문제가 이항정리 공식을 이용하긴 한데 이 공식에 그냥 바로 집어넣는 간단한 문제들은 시험 문제 안 나오면 뭔가 살짝 꾸는 거지. 이것처럼 이제 항등식이니까 5랑 2x 같은 거 집어넣어서 어떤 다항식의 개수를 만들어가지고 그 개수의 최대가 되는 항을 구하라. 즉 수열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는 콜라보가 되겠다. 이항정리 내용이 수열 최대값 구하는 문제는 콜라보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가져놨다. 자, 이거 우리 B형 1회차 때 풀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요거 더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해보세요. 자, 요래 해가지고 이제 첫 번째 소문항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해됐죠? 자, 그럼 자, 두 번째 소문항은 인터넷이 끊기는 바람에 라이브가 끊겨서 다시 촬영하겠습니다. 자, 앞에 풀었던 건대 문제에 비하면 이 두 번째 소문항, 이 항대 문제는 좀 되게 어렵죠.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함수 F 나오는데 함수 F의 최소값 1.9보다 작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마지막에 우리가 증명할 부등식이랑 연결이 되는지 뭔가 중간 연결고를 찾는 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건대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이항정리식에다가 뭔가 좀 식의 변형이랑 대입하는 걸 좀 쉽게 나올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아까 된 이항정리식, 요 항등식에서 1과 1을 A, B 대입하면 이러한 조합으로 표현된 이 급수식이 2의 n승이다. 이런 공식들 같은 거를 확인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거 아까 이제 지우는 바람에 지워졌는데 다시 그냥 간략히 한번 써본 거예요. 이때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 대칭이 성립하게 되죠. NC0랑 NCN, NCL, NCN-4 대칭 관계니까 가운데서 한번 딱 나눠가지고 좌우 대칭이다라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정도 한 상태에서 이제 환영된 문제부터 하겠습니다. 이제 함수 fx가 이런 분수식이라는 항식이 있는데 이 최소값이 1.9보다 지금 작다고 했습니다. 1.9 작은 최소값을 갖는다. 그 최소값이 뭔지 모르겠어. 문제가 1.9가 작은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증명해야 될 게 n이 3의 배수를 한다면, n을 3의 배를 한다면 이러한 주황색의 이 조합의 급수식이
1.9의 n승보다 지금 작다는 걸 보이래요. 1.9의 n승? 여기도 1.9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아까 제시문에 나온 최소값 f의 최소값의 n제곱을 취한 이게 1.9의 n승보다 작다가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등식의 연결고리를 생각해보면 요들 간의 관계를 보이는 게 질문인데 이 관계를 이용할 거니까 어떻게 되겠니? 그렇죠. f의 최소값의 사이에 쏙 들어가겠다. 중간에 증건다리를 쏙 집어넣어서 그래서 왼쪽의 식이 요거보다는 작고 다시 이 최소값은 n승 취했을 때보다 작은 거니까 그렇게 해서 중간에 증검다리 만들어 가자. 이렇게 증검다리 부등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일단 문제 전략을 세우고 있을 것 같아요. 여기 한 가지. 다음에 3분의 n이라고 쓰는 게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분의 n. 그러면 이게 쓰다 그냥 n에다가 3m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써볼게요. 그러면 이제 k가 0부터 3m 들어갔으니까 나눠주면 m까지 가겠지. 0부터 m까지 m 플러스 1개 시그마식이 있습니다. 시그마의 항의 개수가 m 플러스 1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3m 집어넣는 거야. k는 0부터 해서 m까지. 그래서 3mc0부터 쭉 해서 3mcm까지 가는 이러한 급수를 생각하면 되겠죠. 이게 지금 1.9n승보다 작다를 보이는데 여기에 아까도 있지만 증검다리를 넣고 1.9n승보다 작다는 거 보이는 거 이제 가려고 겁니다. 알죠? 이게 일단 우리가 큰 틀에서 식을 어떻게 가면 좋을지에 대한 방향성을 좀 탐색을 하고 하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중국어로 어떻게 엮어야 될지 막막합니다. 실제 f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긴 있습니다. 요거 이제 미분을 통해 극값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극값 찾는 과정을 생각할게요. 요거는 여러 미분을 통해 해주면 되니까 도함수 구해가지고 이퀄 명분의 해를 찾아서 가면 되는데 이때 극수이자 최소를 만족하는 그때 이제 x값이 2로 구해져요. 그러니까는 f2가 벌어진 최소값이라고 보십니다. 근데 저 f의 최소값을 이제 구해서 여기다 집어넣는들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2일 때 저 값을 집어넣게 되면 분모가 2의 3분의 2승이 되고 분자가 3이 되죠. 여기다 지금 3m승을 취한 거잖아. n승이라는 게 이제 3m승이니까 그러면 요거 주수법칙에 따라 계산하면 4의 n승분의 27의 n승이고 묶어주게 되면 이렇게 식이 되겠죠. 4분의 27의 m승의 식을 만들어서 요걸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비교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아마 여러분 중 아마 이렇게 풀었을 것 같기도 해. 최소값 구해가지고 최소값이 이거로 작다며. 그래서 n승 취해서 즉 3m승 취해서 얻어진 이 4분의 27 m승이라는 값이 왼쪽에 있는 이 급수보다 크다를 보여주면 증명되는 건데 문제는 여기서 이게 증명이 어느 날 잘 안 됩니다. 이게 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뭔가 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땡땡땡땡땡.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풀었더니만 뭔가 식이 좀 마지막에 정리가 안 돼서 이제 증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돼요. 자, 여기 최소값 구하는 거는 생각할게요. 여러분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문제를 접근해야 될까? 이게 좀 약간 깝깝한 부분입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어쨌든 이항 정리 이게 우리 문제 지금 주제니까 그래서 1 플러스 b의 n승의 꼴을 이렇게 전개할 수가 있고 항등식에 따라 a, b에 1 집어넣는 2n승도 저런 공식들 우리가 쭉 파생시켜 봤는데 저거를 요 문제 풀 때 한번 접목을 시켜보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f식이 지금 1 플러스 x가 뭐식이 되어 있는데 자, 이 식에 지금 n승을 취할 거죠. 즉 3n승
F의 3m승을 취한 식을 저 이항정리식을 통해 한번 표현해볼까요? 그렇게 한번 접근해보고 갑시다. 무슨 얘기냐? 일종의 우리의 증명의 결론이 뭔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 증명의 결론을 보고 일종의 거꾸로 푸는 전략을 취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푸는 전략. 여기서 어찌할지 모르잖아. 이거 어떻게 이거 갖고 뭐 어떻게 식을 변형해서 얘기할지 막막하죠. 점점점. 즉 첫 단추를 뭘로 낄지가 막막한 상황이야. 그래서 거꾸로 푸는 전략을 한번 취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 여기 납득이 됩니까? 그래서 x의 3분의 2승 x 플러스 1승 여기 지금 3m승 n이 지금 3이니까 3m승 취한 이 결과식을 저 이항정리식을 이용하는 방법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지금 어떻게 돼? 요거 곱해주면 2m승이죠. 그래서 x의 마이너스 2m승 다음 이 식은 1 플러스 x의 3m승 이렇게. 자, 이때 1 플러스의 3m승을 마치 이항계수 정리식에 여기 A 자리에 1 들어가고 B 자리에 X가 들어가면 생각해봐. 항등식 했잖아. 그리고 저 지수 N이 지금 3m이니까 3m으로 쓰면 되겠죠. 오케이? 써볼까요? 자, 그러면 1 플러스 X의 3m승이라는 거는 다음같이 시그마 K가 0부터 3m까지 3m 컨비네이션 K 그리고 1의 거듭제곱은 필요 없죠? 1의 거듭제곱은 어차피 다 1이니까 X의 K승 이렇게 되어진 쓸 수 있겠죠. 0 집어넣고 쭉 해서 된 3형승까지 여기서 B에다 X 집어넣고 0승, 1승 해서 N승까지 가는 거니까 그리고 A라는 놈은 1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치 여기 A에다가 1 집어넣고 여기다가 3m을 집어넣어서 미안 X를 집어넣어서 3m승 전개한식 생각해보세요. 이게 이제 항등식이라 했으니까 이 항등식에다가 대입한 거를 우리가 이해하자니 이해했나요? 그래서 이제 저 시그마로 쓸 수 있잖아. K가 0부터 N까지 ACK A의 M-K 곱하기 B의 K승으로 A에 1 넣었으니까 여기는 이제 더 지워주면 되고 B에다가 X 집어넣었다 생각하시고 쓴 겁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여기까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이해됐니? 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다 지금 뭐가 붙어 있는가 지금? 이게 붙어 있습니다. X의 마이너스 2m승이 즉 X의 마이너스 2m승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요 X 마이너스 2m승은 여기서 이걸 넣을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시그마에 걸리는 게 아니니까 그냥 바로 상수배로 넣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다. X의 마이너스 2m승. 그럼 지수끼리 더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어렵지 식을 쓸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이걸 이해됐나요? 자, 뭔가 이 급수가 이 급수랑 좀 많이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3m부터 K까지고 얘는 0부터 지금 3m인데 뭐 뒤에 무식이 있어. 이때 이 X는 이제 1보다 크다고 봅시다. 지금 문제에서 X가 지금 1보다 큰 범위에서 이 함수 F의 최소값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요것도 X가 1보다 크다고 얘기했지. 이게 이제 X가 1보다 큰 거. X가 1보다 큰 걸로 생각해보죠. 자, 이해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해볼게요. 이 시그마식은 쪼갤 수가 있지. 시그마를 쪼개기. 시그마 K가 0부터 2m-1까지 이렇게 있는 거고, 시그마 K가 2m부터 3m까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뒤에 식을
3mc k 곱하기 x에 k-2m 생각할게요. 이게 2m 들어가면 0승, 그 다음은 1승 부처에서 3m 들어가면 m승까지 이렇게 있는데, 오케이? 이거 쓰겠다. 그리고 여기는 이 지수가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지수가 마이너스는 역수 취해주게 되면 1보다는 작아요. 근데 어쨌든 얘는 양수입니다. 1보다 작은지 얼마인지는 더 계산해 봐야겠지만 아무튼 양수 값이야. 요거는 확실하게 1보다 크죠. 1 이상이지. 2임승 들어가면 0승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미시 1보다 크기 때문에 요건 확실히 1보다 크는 것 같고, 다음에 요식은 이 x가 역수를 취해주게 되면 x가 1보다 크기 때문에 1보다 작은 값이 나오겠죠. 하지만 어쨌든 음수는 아니는 게 명확하죠. 앞에 있는 건 다 양수입니다. 이거는 양수. 그래,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같은 부등식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시그마 k가 2m부터 3m까지 3mck x의 k-2m승. 어차피 0보다 끊어놨습니다. 그죠? 여기 없다라고 치면 이제 요놈은 0보다 작다가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이제 식을 만들 수 있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된 x는 확실하게 1보다 큰 거면서 이제 1보다 큽니다. 그래서 부등식을 여기서 한번 또 만들자. 시그마 k가 2m부터 3m까지 3mck 곱하기 얘는 1. 1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1. 이렇게 식을 줄 수가 있겠네요. 많이 갖고 왔죠? 이게 지금 0부터 m까지 이 식인데 얘는 2m부터 3m까지입니다. 이 식 정개해볼까요? 정개해주면 3mc 2m 플러스 3mc 2m 플러스 1 쭈쭈쭈 해가지고 어디까지? 3mc 3m까지 방문을 할 수 있지. 아까 내가 이 식 얘기하면서 이 식이 좌우 대칭관계다라는 걸 설명했는데 그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대칭성 생각해보세요. 그래, 대칭성을 생각해보면 바로 젠 이 MC, 3MC0부터 3MCM까지의 저 급수가 바로 이 식인 거지. 그렇잖아요. 이게 3MCM이잖아요. 조합분치 생각하면. 그치? 요거 젠 3MCM-1이고 요거 해서 요거는 3MC0가 되는 거니까 바로 이 식이야. 드디어 나왔네. 첫 단추를 어찌 낄지 몰라서 막막했어요. 그래서 거꾸로 푸는 전략을 취한 거야. 거꾸로 푸는 전략. 이때 여러분 거꾸로 푸는 전략이라는 게 증명 문제에서 되게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명시하자. 증명 문제에서 변론이 나침반 역할을 한다. 변론이 나침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첫 단추를 처음부터 뭔가 찾기 너무 좀 막막해. 이게 뭐 최소값 구해서 뭐 숫자를 만드는 뭐 어떻게 할 거야? 긴가민 거죠.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거꾸로 푸는 전략을 취해보자. 그래서 fx식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여기다 지금 n승, 즉 3m승을 취해가지고 1.9 n승보다 지금 작다는 식을 만들어 요걸 활용할 거잖아요. 그래서 저 fx 함수 갖다가 지금 3m승을 취한 식으로 한번 정리해 본 거야. 그래서 요게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m승, 요는 플러스 3m승. 그래서 일단 이 식을 먼저 아까 노란색에서 급수로 시그마식으로 표현된 어떤 조합의 급수로 표현했고 여기에 지금 이게 곱해진 꼴이니까 요거 젠 식을 넣는 거죠. 그래 놓고 이 식을 전개해 보게 되면 2m부터 3m까지는 10, 그 다음에 앞에 0부터 2m-1까지 어쨌든 얘는 음수가 아니고 0보다 커놨기 때문에 다음 같은 보라색 부등식을 이제 만들 수 있겠다. 그리고 요 뒤에 있는 1보다 커놨으니까 또 빨간색 부등식을 또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부등식을 두 번 만들어 간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부등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어쨌든 이걸 찾아야 되거든.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걸 지금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 가는 걸 지금 시도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푸는 전략을 지금 6장에다 우리가 풀고 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의 골 형태의 급수골을 만들려고 지금 이런 식의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에 대칭선까지 연결해주게 되면 드디어 요놈보다 요게 크고 요거보다 크고 해가지고 결국 앞에 있는 이 식이랑 이 식이 무슨 관계? 드디어 요놈이 요놈보다 크다는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그러면 답안지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역으로 푸는 과정이었으니까 그래서 연습장에다가 거꾸로 푸는 전략을 취해서 풀었습니다. 결론이 나침반을 하라고 했으니까 거꾸로 풀었는데 다시 이거를 서술할 때는 순서대로 써야겠지. 그래서 다만 주의할 건 서술할 때, 답안 서술할 때 답안을 서술할 때 순서대로 풀자. 순서대로 서술하자. 요거 좀 주의해 줍시다. 거꾸로 쓰게 되면 이제 영명제를 증명한 형태니까 요건 좀 주의해야겠죠. 다만 연습장에다가 풀 때 거꾸로 푸는 전략을 할 거예요. 자, 드디어 됐네요. 그죠? 우리가 이제 20보다 이렇게 그냥 작은 거야. 이거 증명한 거야. 작다. 시그마 KN 3M 컨비네이션 K 지요? 됐다. 중간에 뭐 등호가 있긴 한데 요거는 넣어도 안 된대. 어차피 크거나 같은 거니까 넣어도 상관없긴 해요. 이렇게 보여졌어요. 그럼 이게 바로 이제 fx의 n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소값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f인데 f2의 지금 n승이라고 하는 이 값이 왼쪽보다 큰 거죠. 아니 모든 함수값이 지금 얘보다 큰데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당연히 크겠지. 그래서 f2의 n승이 좌변이 이거보다 큰 거고, 그 다음에 f2의 n승은 뭐라 했습니까? 1.9의 n승 작은 거죠. 1.9의 n승보다 작다고 이제 지금 문제 전제되어 있지. 최소값이 1.9 작다는 게 이미 언급되어 있습니다. 됐네요. 그래서 이제 좌변에 우리가 볼 이 식이 얘보다 작다고 하는 이게 증명되겠다. 이렇게 증검다리 써가지고 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증명 문제에서는 결론이 나침반 역할을 한다. 그래서 거꾸로 푸는 전략을 취할 수가 있다. 거꾸로 푸는 전략. 하지만 서술 과정은 순서대로 쓰자. 서술 과정 거꾸로 쓰면 안 되니까 이거 주의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양대 문제 해제를 마무리했는데, 자, 이거는 위양 정리 다루는 것도 되게 좀 스킬이 좀 필요했었고, 그리고 문제의 어떤 이 논리가 어떻게 부등식 관계되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좀 쉽지 않았던 것 같고, 역시 한양대 문제라든지 그냥 단순 다른 대학교 이양 정리 문제에 비하면 확실히 좀 세긴 세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다시 한번 이 풀이를 보고 복습하기 바랍니다. 뒤에 있는 학교 해설은 이제 순서대로 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설지 보면 잘 이해 안 되는 게 왜 처음에 이렇게 식을 전개가 지금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납득시키고자 제가 일부러 거꾸로 푸는 순서를 지금 써준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여러분이 먼저 살펴보고 답안서는 순서대로 학교에서 쓴 답안대로 쭉 가면 되는데,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주차 선택 확분 해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